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에디슨의 의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의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신념에서 나왔다. 자신에게 용기를 품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보다 멍청한 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에디슨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 에디슨은 잘 웃는 사람이었다.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막상 실패했을 때는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웃고 또 웃었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웃는 습관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반드시 근성이 도사리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랭크 에반스는 사업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 아들이 급히 달려나오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데도 아들은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아들에게 왜 우는지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안 울려고 그래. 아들이 보여준 뜻밖의 지혜에 자신의 평소 행동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에반스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평소처럼 불안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농담으로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었다. 회사에 나가서도 그의 실험은 계속되었다. 사업의 어려움을 농담 삼아 시시덕거리자 영업회의가 예전과 달리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회사 전체에 웃음이 퍼졌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말로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더 결정적으로는 회사의 변화를 느낀 고객들의 주문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에반스는 웃는 습관을 계기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 두려운 기분이 들수록 웃어라. 문제가 심각할수록 웃음이 필요하다. 난관에 처했다고 해서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마라. 아예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용감할 수 없다. 용기의 바탕에 여유로운 행동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습관이 바로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기술이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라는 말을 대단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윤택한 미래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기 위해 당장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신중한 계획보다 당장의 행동을 재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를 무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식의 충고를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조바심이 생겨 신중한 생각을 외면할 수도 있다. 오늘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당장의 행동으로 결과를 얻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제의 잘못된 일에서 원인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심리학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다.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자연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결과를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일을 설계하고 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충고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일에는 그만한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시퀀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설계나 계획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더 훌륭한 시퀀스를 창출해내려면 미래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틀린 것처럼 들린다. 삶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어긋난 결과를 얻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지진, 허리케인, 가뭄, 홍수,
번개 같은 자연재해들 말이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 어둠, 시간, 공간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대상은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도전과 실험을 통해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삶의 난관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만들어낸 발걸음인 셈이다. 이런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고도 많다. 인간은 원래 무료한 삶에 따분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도전이나 모험을 좋아한다. 작게는 자기 삶의 진로를 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하는지 생각하는 일도 도전의 하나다. 그런데도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을 두려워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까?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약한 마음, 게으른 태도,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착한 마음, 부지런한 습관, 배려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훌륭한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된다. 재밌지 않은가?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비겁한 자 앞에서는 끝도 없이 강하다는 사실 말이다. 독자들은 이 말의 핵심에 도사리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챌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정신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보이는 태도를 관찰하면 우스운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살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지난날의 고난들을 자기가 마치 즐겼던 것처럼 말한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순간을 마치 서커스의 한순간처럼 킬킬거리며 말한다. 그런가 하면 탐험가는 오지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수백만 마리의 모기떼에 둘러싸여 지냈던 밤을 굉장한 모험담처럼 얘기한다. 마치 모객떼가 윙윙대던 소리만큼 감미로운 음악은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삶이 몸이 건조해지면 드라마를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리처드 버드가 남극 탐험에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친 운명에 맞서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운명에 도전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특성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는 고난에 반응하는 요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찬 모험담을 읽는 일은 즐거움을 안긴다. 공포와 경악으로 점철된 도전을 담은 소설이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 상어와 맞서 싸워낸 이야기, 돌풍을 견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막상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너무 끔찍하다며 치를 떤다. 그렇게 염두에 두었던 바람직한 도전의식은 잊어버리고 급속히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신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기를 바란다. 걱정이 지닌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허용할 때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락방은 너저분하다. 걱정의 창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걱정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청소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걱정의 무게를 점검하게 되면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그늘이 자신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마음을 앓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걷어낼지를 생각해보라. 어려운 시기에도 걱정에만 빠지지 않고 도전의 용기를 내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운명이 당신에게 맞선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힘들지만 상황이 바뀔 거야. 그때까지 현재에 대한 분노와 비관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망치지 않겠어. 이 시기의 변화를 준비할 기회로 삼겠어.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는 대신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궁리하게 된다. 세상 만사는 우리에게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삶의 속도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여성은 10초 만에 빵을 구우려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어떤 기술자는 열흘 만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매설하려다가 실패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해보라.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낙담하게 될 때는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일을 가능한 수준보다 너무 급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5살 아이가 20살 청년처럼 성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걱정하는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다. 어른에게나 요구할 법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 세상의 모든 흐름은 나름의 리듬을 지닌다. 걱정에 시달릴 때일수록 그 리듬을 원래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닌지, 세상 모든 일에 깃든 변화의 속도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인생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성장의 기본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강아지는 1년 만에 다 자라지만 거대한 나무는 1000년을 자란다. 작은 일은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일은 1만 시간이 걸려도 마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수긍하는 법을 배우는 일에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비결이 있다. 내가 아는 전기 작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자제력을 발휘했더라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을 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기를 쓰려고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오랫동안 수집해보니 인간이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어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조차 숱한 걱정과 불안에 휩쓸려 살아왔다는 것도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물었다.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남깁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더 나아가 앞으로 1년 뒤에 이루어질 자신의 삶을 상상해서 미래 일기를 써볼 것을 권합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면 각자에게 일어날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밟아나갈 미래의 일기를 쓰는 것.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할지 꼼꼼히 생각하고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 이 습관이 바로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 편히 살아가는 기술이다.